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모임지기이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 민혁개그우먼 김승희입니다. 네, 오늘도 뭐 믿음, 신뢰도 아주 100%, 질병들의 벌벌 떠는 의학계의 어벤져스 아주 주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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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살 빼는 것보다 살 찌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사, 친절한 닥터, 내과 전문의 문윤기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니 이게 살찌는 게 어렵다고.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네, 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아, 해명은 일단 잠깐 이따가 나중에 네. 해주시고, 자, 선생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비만도 질병이다. 살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바른 길잡이, 친절한 닥터, 내과 전문의 최성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동네 주치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남의 수도인 장안구에서 왔습니다. 네. 만석공원과 수원종합운동장이 근처에 있어서 동네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에 가보면 다들 몸짱이십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수원하면은 저는 왕갈비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욕탕의 그 몸짱들도 유명하군요. 네. 아마 단백질 섭취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원에는 그 또 왕갈비 말고도 또 어떤 게 또 유명한가요? 먹는 거로는 이제 추가할 게 이제 수원 왕갈비 통닭이 있고요. 아, 그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네. 수원 성곽을 돌아보면은 운동이 약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어디 쪽에서 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부산의 대표 휴양지인 해운대 해변 바로 옆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산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산역 주민들의 주치의를 맡고 있고요. 그 지금 뭐 바로 옆에 해운대 해변이 있고 또 부산의 맛집들은 거의 다 이제 해운대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맛있는 맛집과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해변을 끼고 있는 곳에서 진료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약간 외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아닌가요? 준비를 좀 해운대 준비를. 자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네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좀 해운대가 좋게 보여질까 준비를 좀 하긴 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맛집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맛집 동호회요? 네, 언제든지 부산에 오시면 제가 뭐 사드릴 수도 있지만 맛집 추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아, 사드릴 수도 있지만 해서 약간 걸리는데 사줄 수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간다면 이거 꼭 추천해주고 싶다. 뭐 부산에 이제 정취를 느끼시려면 해운대 바닷가가 좋겠죠? 네. 저희 병원도 근처에 있으니까 해운대 해변을 걸으시다가 이제 연예인분들도 부산에 오시면 많이 가시는 곳이죠. 그 해운대 포장마차, 나 또는 서면에도 포장마차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싱싱한 해산물이랑 이제 소주 한 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두 분이서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 뭔지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비만! 비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비만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고 저도 굉장히 잘 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오늘은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제가 아는 거 확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시원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문 원장님이 살찌는 게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지금?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나 주사제는 많이 개발되어 살 빼줄 무기는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살찌는 무기는 아직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 빼줄 무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비만 환자분이 오셔도 살 빼줄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여름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살에 대해서 고민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병원에도 막 살 때문에 고민이 있어가지고 막 찾아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5월, 6월 경이 이제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쯤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꿈꾸면서 또 수영복도 이제 고르고 지금이죠, 지금. 예, 지금 이 시기고 또 두꺼운 외투들이 이제 하나씩 벗어지면서
숨겨진 접어 넣었던 살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시기니까 이제 거울을 보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다이어트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또 작년에 오셨던 분이 다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예.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식욕 억제가 안 되고 공복감을 심하게 느끼는지, 막 먹고 싶은 충동을 차분히 억제하지 못하는지, 배고프지 않은데 계속 먹는지. 제가 그래요. 네.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이유의 원인을 찾아서 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라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하면 대부분 저는 뭐 일일 일식하는 게 다이어트고 뭐 굶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다이어트를 뭐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DIT라고 쳐보시면 식생활 습관 또는 식생활 습관 변화 교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어디에도 뭐 운동을 하거나 굶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메뉴를 잘 드시는 연습을 해서 그 습관 교정을 하시게 되면 사실 요요가 잘 없어요. 이게 뭐 자꾸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렇게 좀 적게 드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시면 나중에 그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면 보상 심리에 의해서 더 드시게 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운동으로 이렇게 살을 빼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음식과 운동의 비율을 따지면 거의 8대2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러닝머신을 뛴다. 그럼 한 200칼로리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주스 한 잔 딱 드시면 그 칼로리가 다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은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데, 여성분들은 뭐 디저트 카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한번 가시면 한 3시간 운동했던 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가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그 체형인데 비만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기에는 비만하지 않아서 그 비만 치료 할 수 없어요 했는데, 혹시나 해서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복부 비만, 하지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장 지방도 굉장히 또 요즘 위험하다고 많이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마른 비만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른 비만 환자들의 특징이 또 내장 지방이 또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뭐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마르셨는데 보면 이제 고지혈증이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내장 지방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인바디라는 이런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은 적고 지방이 넘쳐나서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부 지방 아까 얘기하신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그다음에 또 이제 당뇨 같이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비만을 치료하러 가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클리닉이라면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살이 찐 그 원인도 분석을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합병증 중에 하나는 대사질환, 특히 대표적인 아까 얘기하신 고지혈증 같은 것도 분석을 해주니까 꼭 진료를 받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제 친구 중에는 또 나 물만 먹어도 막 살쪄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진짜 뭐 물만 먹어도 이게 살이 찌는 건가요? 저희 환자 중에는 조기 위암으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며칠간 금식 후에 내시경 시술을 받고 퇴원하신 분이 있는데요. 당신은 맨날 며칠 굶었는데 퇴원할 때 체중이 늘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 체질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우유비 영양제 맞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맞다고, 그것도 맨날 맞았다고 하셨어요. 고칼로리 영양제가 비만의 원인, 체중 증가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은 아침 선식이나 뭐 빵, 뭐 떡 그런 것을 끼니로 안 여기고 간식으로 여기세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선식 먹고 낮에는 빵하고 우유 먹고 저녁에 밥 먹으니까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네. 지금 뭐 물에 대해서 칼로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물은 참고로 제로 칼로리입니다. 칼로리가 없는 음식은 살을 찌우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게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물까지 안 드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방법이죠. 다이어트와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실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식사량이 좀 줄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과하게 하시게 되면 탈수의 이제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항상 적당량보다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땐 조금 더 드셔주는 게 좋고요. 예, 하지만
물을 드신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거는 과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난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네, 어느 배달업체에서 주장하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맞는 건가요? 음식 자체가 0칼로리가 아니라요. 하루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초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만족감이 생기고, 네. 만족감이 생기면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도 대충 간단히 먹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세 끼를 합하면 추가된 칼로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족스럽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후회하는 게 가장 나쁩니다. 아. 일단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더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문 원장님 말씀을 제가 또 들어보면 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조금 더 덜 받으면 이게 식욕이 조금 더 주는 효과도 있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면 이제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저는 수면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 생기거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 중에 하나가 수면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음식도 있을 것이고 뭐 운동도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윤기 원장님이 맛있게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부터가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장님이 알려줄 수 있는 닥터 레시피 뭐가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저를 따라오시면 저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식 뷔페가 제 닥터 레시피입니다. 아침에 조식 뷔페 와서 만족스럽게 행복감 느끼게 많이 먹고 가면은 점심 때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간단히 먹거나 음료수 한 잔 마실 때가 많습니다. 칼로리는 높지 않게 좀 신경 쓰면서 야채와 단백질은 충분히 골랐습니다. 과일은 수박은 30칼로리니까 수박을 많이 담았습니다. 아보카도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죠.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은 많고 포만감은 높아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먹어볼까 합니다. 요즘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배고픈 거 못 참아서 간헐적 단식 못 하고요. 제가 못하는 거 환자분한테 안 시킵니다. 원래 아침을 안 먹었던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8시간 동안이라도 끼니와 간식의 양을 줄여야 체중이 감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체중 유지만 됩니다. 그럼 결국에 먹는 음식을 줄여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통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금식을 하는 게 치료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규칙적으로 어떤 식사 패턴을 만듦으로써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식습관을 이렇게 좋게 교정을 하는 게 치료의 주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그런 식생활 이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한참 유행이었던 게 8시간 많이 먹어도 이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스컴을 많이 탔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네요. 하. 폭식의 비밀가 되는 거죠. 폭식의 비밀. 그냥 어쩐지 더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때만 아니면 못 먹으니까 으아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몸이 똑똑해서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금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개월은 적게 먹고 하루에 달걀만 먹고 저녁을 때울 거야. 뭐 이렇게 금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이 우리 주인은 이제 칼로리가 많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저장을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지방 성분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이제 몸을 속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평소에는 잘 먹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안 먹게 되면 몸이 그 지방은 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간헐적 단식이고요. 근데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거, 이제 식습관을 교체하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음식. 그러면 요즘은 또 홈쇼핑에서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들, 제 친구들도 많이들 사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얘기인데요. 그래요? 제가 속상한 얘기를.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약들은 체중 조절 보조제에 속합니다. 보조제. 대개 성분은 녹차, 카페인, 에페드린, 탄수화물 분해 억제제, 알긴산 성분인데요. 효과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운홍장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건 이제 그 약제의 보조 약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 식품은 이게 전 세계 그 의학계가 그 논문을 통해서 또는 과학적 근거하에 보통은 한 5년에서 10년까지도 실험을 해서 막대한 이제 연구비를 투자해서 개발된 약제가 저희가 쓰는 전문 의약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약청과 한국 시약청에서 다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 이제 전문 의약품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그런 식품군들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통용되지는 이제 물질은 아니죠. 요새 뭐 귀리 다이어트다 뭐 이렇게 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약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야지 이제 약품으로 인정을 받고 저희가 보험이나 이렇게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이제 전문 의약품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또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많이는 팔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효율이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이제 비용 대비 효과는 양보를 따라올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약간 메스껍거나 약간 울렁거린다거나 뭐 이런 그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저희 클리닉에 사실 뭐 하루에 40-50분 정도의 다이어트 클리닉 환자분들이 오시는데요. 그 뭐 한 달에 뭐 한 2-3분 그 정도 분이 이렇게 그런 부작용이 아주 소수해서 나타나고요. 그거를 미리 파악을 잘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같은 걸 해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처방을 하면 그런 부작용들이 훨씬 주는 것 같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체중을 감량하기 원하는데요. 뭐 3개월에 10kg 빼면 뭐합니까?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요요 오는 거니까요. 맞아요. 저는 천천히 장기간 되도록이면 1년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뭐 과거의 다이어트는 센 약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굶는 방식으로 해서 막 10kg씩 3개월에 막 빼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트렌드가 또 그 이제 미국 그 다이어트 학회 비만학회와 한국 비만학회에서는 공이 한 달에 1kg를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1kg 하면 아무도 저희한테 안 오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체중을 한 달에 한 2kg 정도 리미트를 걸고 환자분들과 이렇게 상의하면서 빼는데요. 한 달에 2kg씩 빼게 되면 저희가 표현을 이제 몸 몰래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몸이 이제 내가 살이 빠지는 걸 파악을 하게 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있어요. 회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살이 찐 게 뭐 한 달 만에 찌신 건 아니실 거잖아요. 뭐 2년, 3년, 10년 이렇게 체중이 점점 쪘는데 이게 갑자기 빼버리면 모든 몸의 세팅은 특히 대사라든지 뭐 혈압, 맥박, 그다음에 뭐 근력 모든 것들이 이전 체중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몸은 이전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려는 힘이 세서 잘 아시는 경험을 하셨다는 네. 요요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길게 뺄 수 있는 다이어트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약도 먹고 이렇게 이제 조언도 듣고 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운동도 병행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동하려면은 네. 기분이 좋을 때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운동을 하면은 힘들어 정말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되죠. 아, 좋아하는 운동을 운동. 하면 되죠. 전또 헬스만 생각해가지고. 싫으면은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운동에서 꼭 살 빼야겠다. 그래서 지나치게 운동하면은 젖산이 축적됩니다. 젖산이 축적되면은 포만감을 일으키는 세로토닌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서 더 먹게 됩니다. 더 먹게 되구나. 네. 그런 해결 방법을 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뭐 대단한 비법은 아니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지인들 또 저희 환자분들께 권하는 치료 방식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 뭔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잘 적어 오셨어요? 여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예, 이것이 바로 제 첫 번째 닥터 레시피 음식 일기장입니다. 그 환자분들이 뭐 숙제라고 표현하시는 음식 일기장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과제를 내드려요. 일주일 동안 드신 음식을 일기장에 꼼꼼히 메모를 해오시면 저희 칼로리까지 적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잘된 음식, 잘못된 음식을 체크를 해드리는 이제 음식 일기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나한테 좋은 음식인지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센 약을 안 쓰고도 스스로 이제 음식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더 적고요. 약을 적게 쓰고도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두 번째 닥터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밥그릇입니다. 예, 이건 다이어트 밥그릇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보통 이제 식단에 가장 큰 칼로리를 차지하는 게 사실 탄수화물, 단당류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밥량을 줄이고 반찬을 조금 더 드시는 게 전체 칼로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드시는 밥이기 때문에 조금씩 칼로리를 낮추게 돼도 뭐 1년이 지나면 5kg, 10kg 감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밥그릇을 이용하시면 무의식 중에도 밥량이 조절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 식단 다이어리라고 하셨잖아요. 음식 일기장. 음식 일기장. 근데 저도 이걸 헬스장을 다니다 보니까 PT 선생님께서 그걸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PT를 다니셨네요. 근데 이게 선생님 만날 생각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런 환자분들도 있나요? 뭐 저희 환자분들은 착해서 그런지 승희 씨처럼 이렇게 거짓말 쓰는 분은 없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저도 착해요. 이 내과 전문의 문윤기 원장님과 우리 최성열 원장님과 두 분과 함께 이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에게 비만이란? 사람의 몸속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있어서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나 부족이 비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은 비만이란? 비만이란 평생의 숙제? 평소에는 하기 싫어서 매일매일 미루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게 비만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숙제를 미뤘거든요. 숙제를 하셔야지 좋은 성적을 받으시죠. 맞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모임에 피가 되고 아주 살이 되고 아주 너무너무 좋았네요. 그렇죠? 살이 되면 안 되죠. 그렇네요. 오늘 네. 비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살이 되면 안 되고 아주 건강한 수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쌓아온 제 살들 있잖아요. 이 뱃살부터 이 뒷구리까지 그냥 영원히 절규할 거야. 안녕. 안녕. 잠깐만요. 아직 아니래요. 비만이 다음 주도 계속된대요. 네. 네,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모임에 다시 만나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 언제 저걸 다 먹어? 뭐 술이지 언니.
아로나민 C 플러스 몰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 플러스. 나 먼저 간다. 나이보다 건강하게 아로나민 C 플러스.